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 총회가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3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연사로 나섰던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4차 프레젠테이션 때 함께 했었고, 5개월 만에 뵙는데, 그때보다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떨립니다. 예, 그 떨림과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렘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저희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열리는 세계 박람회가 하계올림픽, 또 월드컵과 더불어서 전 세계 3대 행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면 이게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대 국제 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렇게 6개 국가만이 이 세계 행사를 모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7번째 국가가 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대전 엑스포도 있고 여수 엑스포도 있지 않나?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최를 하면 7번째 나라가 되는 거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등록 엑스포, 그다음 인정 엑스포 차이를 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그래서 이 인정 엑스포들은 이제 기간도 짧죠. 3개월 정도 기간으로 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또 규모도 제한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 등록 엑스포만 우리가 월드 엑스포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예, 기간도 6개월 기간 동안 그다음에 규모의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전시도 참가하는 국가들이 와서 전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부담도 좀 적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정 엑스포에 비해서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또한 이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월 행사 기간만이 엑스포의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치 선정이 이제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국민들이 이 부산 엑스포 개최 선정을 위해서 많은 마음을 품고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성과나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위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일지 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우리가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그 경제적인 효과가 몇 배 더 크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경제적 효과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의 규모는 지금 50만 명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 유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직간접적인 효과가 클 텐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집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2030년 엑스포는 우리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 인류 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성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크게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프랑스 파리의 BI 총회장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5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이제 주변에 이 BI 총회에 참석을 하는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잠시 뒤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열릴 것 같고 저희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이 되면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의 경쟁 도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런 상대 국가 우리가 뭐 적은 아닙니다만 경쟁 국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탈리아 어떤 좀 장점, 어떤 강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경쟁보다는 이미 굉장히 초반부터 경쟁에 뛰어들면서 많은 회원국들을 사실은 좀 확보
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오일머니라고 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좀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사우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는 이번에 두 번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자체가 큰 재산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좀 큰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쟁쟁한 경쟁력을 갖춘 상대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부산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 2030년에 열리는 이 엑스포의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대주제, 우리의 이 전 세계 사회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대전환. 해서 새로운 세계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정말 2030년 엑스포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목표를 하고 주제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 개방성, 포용성은 다른 도시가 가지지 못한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동안은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많이 좀 따라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저도 이 회원국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분위기라든지 느낌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 않았나 그런 좀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굉장히 좀 빠르게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게 막 타오르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실제로 또 3차 PT 때는 연사로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아무래도 뭐 연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고 계시고 긴장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우선은 사실 제가 이 3차 PT 할 때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느꼈고요. 그때 이제 PT 임할 때 우리 연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이번 3차 PT로 분위기 반전해야 된다. 좀 사명 가지고 하자라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3차가 이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때는 우리 부산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뜨겁고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다른 데 뭐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는 사실 그 열기가 뜨겁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4차 PT 마치고 나서부터는 좀 전국적인 열기 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교수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하셨네요. 저는 정말 조금 한 것이고요. 정말 9년 동안 이 엑스포를 위해 준비하신 정말 우리 뭐 정부나 지자체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 총리가 이게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던데 이번 이 개최지의 그러니까 총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번 뭐 엑스포 유치 포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탈리아가 포기를 할 수도 지금 뭐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이번에 그 오사카 간사 2025년에 일본이 된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가 거의 이제 가능하다고 했다가 프랑스가 막판에 가서 좀 포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투표 바로 직전에 가서 뭐 포기 선언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오늘 PT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사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로마도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2위다. 그리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좀 고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 오는 분위기로는 아무래도 우리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오히려 또 살짝 그런 해봤습니다. 거를 볼 수 있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기대를 며칠 해봅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가 2위를 좀 자신했다라는 분위기가 읽혔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좀 빠른 기세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이게 기대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좀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사우디가 뭐 광고판과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며칠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의 홍보도 굉장히 늘고 특히 우리는 제가 볼 때 시민이 힘입니다. 네, 사우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반영이 돼가고 있고 그것이 큰 경쟁력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부산 이번 5차 PT가 시작이 된 것 같죠. 이 오프닝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부산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목의 오프닝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유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10년간 지속된 각계 각층의 열정적인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럼 이제 연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Our journey to the World Expo began in 2014, and 1.4 million signatures endorsed our bid in 2016. Today, it has become the wish of all 50 million Koreans. Now, after 10 long years, our mascot Boogie stands here in Paris before you to deliver that wish. I'm also joined by Boogie's friend, young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ho now call Busan home. They are here to share what makes our city so special and invite you to visit. Are you ready? Busan is a beautiful place where clear skies shine over the sea and mountain. Busan is unique all year round with K-pop concer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fireworks. In Busan, we can enjoy late-night beach or shopping. It's safe. Busan is full of amazing surprises, rich culture, and diverse experiences. Lastly, Busan is a city of cutting-edge technology with a new dream for tomorrow. Join us in 2030 to be part of our new dream. Our seagull does not wish to fly alone. Boogie wants to soar freely with all of you. Come to Busan, a city where people, nature, culture, and technology coexist in harmony. Busan is ready! Thank you very much. Good afternoon. I'm Na Seung-yeon, Honorary Ambassador for World Expo 2030 Busan. Let me start by sharing a story about a boy named Park Ji-woo. Ji-woo's greatest passion was playing the violin, but everything changed when he went to the 93 Daejeon Expo and met an astronaut. The encounter sparked a new ambition in him, to explore space. Ji-woo continues to pursue that dream today, working at the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and helping to expand frontiers for humanity. Expos can change the dreams of a child, shape the vision for an entire generation, even impact the future of humanity. And Korea wants to host its first World Expo to help build dreams for a brighter tomorrow, a greener planet, and a stronger global community. To that end, we propose an expo with a focus on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technology for humanity, and 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World Expo 2030 Busan is taking concrete steps to realize this vision, and in fact, efforts are already underway. Today, our speakers will present Korea's commitments. To begin, here's Mr. Choi Tae-won, co-chair of the bid committee. Dear delegates, 예.
자, 나승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의 연설까지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또 뭐 중요한 연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현준 시장과 또 이 나승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의 모습을 연설을 보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우선 우리 부산에 대한 자랑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매력적인 부산에 대해서 잘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기대 차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로건 중에 빅이 있잖아요. 네. 부산 이스 굿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부산 이스 글로벌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그 정말 전 세계 친구들이 함께 부산은 굉장히 글로벌이다. 부산에서 만드는 것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PT를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엑스포 프렌즈 분들이 부산 is ready 외쳤던 것이 좀 인상에 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PT를 하나 둘 진행하고 나면은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절차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세 개의 도시가 먼저 이제 PT를 이제 마치게 되고요. 네. 그럼 바로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게 전자 투표이기 때문에 뭐 10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은 도시가 나와야지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세 번째 도시는 떨어지고 이제 1, 2위 도시만 이제 2차 투표에서 이제 좀 결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 이어서 이탈리아, 사우디 순서로 PT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세 번째로 PT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맨 처음에 제안을 우리 부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예. 순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필두로 이후에 이탈리아, 사우디 순서로 한 국가당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앞서 이제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전까지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한 번에 그냥 1차 투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보통 결선 투표까지 가나요? 제가 듣기로는 결선 투표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3분의 2가 되는 180여 개 국가에서 3분의 2의 마음을 그야말로 압도적인 얻기는 지지를 받는 쉽지가 거잖아요. 않겠죠. 예. 네. 그럼 지금 우리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2차 투표에 함께 진출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승리를 하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게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1차 투표에서 한 국가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사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그리 쉽지는 않고 2차 투표에 두 국가가 진출해서 최종 승자를 겨루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각 나라별로 이 현장 프레젠테이션 연사들이 PT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마지막 PT 연사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선택한 것, 이 부분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전략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전략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요, 이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연사는 우리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파리 가셨다는 얘기 듣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2030년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네. 인류의 향방, 정말 생존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고 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이 전 지구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온도 상승을 기후 제한하는 문제. 것과 예. 또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또 2015년에 결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 목표를 만들어낸 주도한 장본인이 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예. 가장 적합한 연사라고 보고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실 때. 그런가 하면 어쨌든 그 유엔이라는 세계 기구의 또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낯설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또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진정성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예. 말씀하실 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번째로 연사로 나서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그 현장에서도 떨릴 테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엄청난 설렘과 또 간절함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투표로까지 진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 대륙별로 좀 치열한 수싸움이 있다 이런 전략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미주 국가들 또 아프리카 국가들, 아시아권 국가들 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국가가 한 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사이드라든지 인구 규모에 상관이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어쩌면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마음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 본인의 국가에 어디에 투표가 가장 이익이 될 것인가가 다른 것보다는 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국가들이 최종 선택 직전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도 뭐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PT를 통해서 또 마음이 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우선 3차, 4차 그 PT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듣기로는 이 1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 약간 좀 다르다 양상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2차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 이 현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게 그럼 이제 1차 투표가 끝나고 곧바로 바로 이제 2차 투표가 바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1차 투표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2차 투표에서는 뭐 어디에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건지 바로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저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바로 2차로 간다고 했지만 또 중간에 좀 이게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또 지켜보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말 그대로 협상의 좀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설득의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양상이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우선은 또 1차 때에는 만약에 약속을 했거나 또 이제 지지 국가 선언을 한 국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로 좀 갈 가능성도 좀 그러니까 미리 지지를 하기로 했던 국가에 1차 예선 투표를 하고 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무기명이라 알 수 없지만. 근데 또 이게 국가들별로는 1차 때는 하겠지만 2차는 모르겠다라고 또 이야기한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투표 가서는 이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엑스포가 가지는 의미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까지 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장 많이 강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도 지금 전 세계 도움에 보답하려는 한국의 진심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투표 때 우리가 어찌됐든 다른 한 국가 아마 사우디가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2차 투표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와 2차 투표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부분은 만약에 이탈리아가 1차 투표에서 조금 떨어진다면 유럽 표들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전한 여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이제 뭐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PT에 참여하는 거 이게 또 세계 각국 대표들에게 어떤 진전성이 좀 전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2015년 파리 협정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 파리 협정 전에도 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논의들이 많았지만 네.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100년까지 전 지구 이 기온의 상승을 2도 아래로 그리고 최대한해서 1.5도까지 올라가는 걸 제한을 하자라는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렇게 정말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 2015년에 이 파리 협정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협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 현장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5명의 연사들과 함께 우리나라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이 순서가 다 끝나면 다음 국가가 이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고 이후에 1차 투표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필두로 PT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3차 연설 때도 겪어보셨겠지만 정말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긴장되고 설레면서도 사실 저희 그 오프닝 때부터 예.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네. 예, 저희 3차 때에 정말 이 오프닝의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뭐 BTS도 나왔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그 영상 이후에 이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PT를 할 때에 그 할 때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PT 할 때에는 정말 좀 긴장감보다는 정말 좀 기대,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유치가 성공이 된다면은 그러면 2030 이 부산 세계 박람회가 만약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박람회는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대주제가 있고 또 세 개의 소주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그에 맞춰서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네. 또 물론 이제 우리 부산시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주제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게 될 것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시는 6개월 기간, 2030년 6개월 기간이지만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단계들이 많고요. 그 과정에 매년 또 작은 그런 엑스포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어디 우리나라에서 말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엑스포가 있고요. 사실 네네. 올해만 해도 부산에서 기후 기술 박람회를 우리가 개최를 했고요. 예, 예. 또 해양 박람회도 서울에서 좀 장기간 개최가 되었고요. 그러한 이제 작은 규모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그런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승현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가 다시금 이 차별화된 한국의 강점을 제시하면서 참가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강조하며 연사로 나선 모습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좀 기울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5차 PT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지구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이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죠. 오늘 지금 PT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원인이다라는 거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대응이 굉장히 미비해요. 우리가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행동이 지금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사실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크게 확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지자체, 그 산업계 또한 민간까지도 사실 이제는 이 기후 위기에
이 해결을 위해서 예.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는 이런 어떤 기후 문제라든지 이 주제가 그러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뭐 대주제는 약간 틀리지만 예.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후 행동이 중요한 이 소주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기후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특히 우리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 을 목표로 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기후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고 이 생태계 훼손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을 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목표와 어떻게 그걸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투표 번호 인식을 위한 영상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도 1번이고 또 투표 번호도 1번이라 이를 활용해서 영상을 좀 마지막으로 각인을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상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다음에 이탈리아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고요. 사우디까지 해서 이렇게 세 국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이후에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살짝 짚어볼까요? 저도 뭐 상세한 과정은 네. 잘 알지는 못하고요. 예, 예. 하지만 이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투표하고 뭐 거의 뭐 10분 내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케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약간의 2차 투표로 가기 전에 약간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길진 않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각 국가들이 또 전략을 좀 생각하고 하는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예. 네. 그럼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신다면 1차 투표에는 어디 나라가 1차 투표를 통과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네, 그걸 좀 잠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물론 당연히 저는 이제 사우디 리야드와 네. 우리나라 부산이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제 바람은 좀 격차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네. 사우디하고의 네. 그게 좀 바람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탈리아 로마는 1차를 좀 통과하기 지금 현재 약간 분위기로는 좀 통과하기 어려워 보여요.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네요. 예. 네. 1차 투표의 그 표수라든가 격차가 2차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 참 셈법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것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격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좁으면 좀 더 이 회원국들이 이게 부산 정말 경쟁력이 좀 있는 것인가라는 게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뭐 앞서서 뭐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2030 엑스포가 만약에 개최지가 부산으로 선정이 된다면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진행 절차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부산은 이미 이제 엑스포에 돌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엑스포뿐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기후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이 엑스포를 이렇게 지지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우리 기후 행동이 굉장히 지금 미비한 상황이고 크게 확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이 엑스포라는 것이 강력한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엑스포가 되고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좋은 예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시를 만들어 가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부산이 강점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 정말 다양한 해양과 습지, 그다음 산림,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산의 생태 자원은 이 기후 위기 해결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좋은 예시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 산업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한 이 기후 산업 분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엑스포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모두의 바람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끝으로 딱 한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정말 땀방울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과에 상관이 없이 그 자체가 중요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그 자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산 시민이 보인 열정은 지금까지 이 개최를 준비하는 그런 도시에서 보인 열정을 크게 뛰어넘는 그런 열정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가치를 가진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열정과 우리의 이 역동성, 포용성, 개방성이 실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엑스포의 결과에 상관이 없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엑스포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런 행동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엑스포가 되면 함께 우리가 정말 좋은 예시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준희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